튀네요. 한국에서 비행기로 2시간 반, 제주도에 20배쯤 되는 섬 대만입니다. 그 북쪽 끝에 있는 도시 타이페이가 처음이라면 이 코스 그대로 가셔도 됩니다. 아, 이번 여행은 오즈모 포켓포 그리고 포켓포피 2대와 함께 했습니다. 하루씩 나눠서 사용해서 비교해서 보는 재미도 있으실 것 같아요. MRT 동원역 5번 출구로 나오면 대만의 연남종이다 성수동인 융캉제 거리가 나옵니다. 대만 대표 외식 브랜드들의 시작점이다 감성 카페, 수제 소품샵으로 유명한 거리인데요. 이게 유명한 건가 봐요. 예쁜 게 진짜 많아요. 사야겠다. 여기 뭔가 멋있어 보이는데? 색깔이 너무 예뻐서 샀습니다. 짱 예뻐. 저는 이 유명한 거리 사이로 언뜻 보이는 이들의 삶이 더 재미있게 다가왔습니다. 대만은 유독 가정집마다 푸릇한 화분들이 가득합니다. 창문마다, 계단마다, 저마다의 초록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요. 온난하고 습해 비가 자주 내리는 기후 덕에 식물이 잘 자라기도 하지만 개인 마당이나 정원이 없는 아파트 밀집 도시라서 이렇게 집 앞이나 베란다에 나만의 작은 정원을 만드는 문화가 있다고 해요. 너는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인가. 여기가 쇼핑샵 카페거리인데 이 팔찌 2개 샀어요. 탱탱탱. 여기까지 예쁘고. 맛있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어. 누구든 맛보면 이렇게. 진짜 맛있는 디저트를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항상 찾아 헤맸거든요. 이거지. 찾았다. 카페 찾았다. 진짜 예쁜 카페 찾았어요, 여러분. 바로 여기 사운즈라는 카페고是路过来喝饮料的，跟我们一样，都是非常多，就是他去小雨之前，我们都还在一起。好，不打扰大家了，谢谢。 이분을 엄청 좋아하시는 건가? 이런 사진관 같은 게 있어요. 와, 이분이 직접 입었던 뭔가 지팡이랑 옷인 것 같죠? 이렇게 하고 재밌네요. 스마트폰과 디지털이 널리 퍼지면서 세계 어디를 가나 도시의 경계와 고유의 색이 희미해지고 있는 요즘에 이렇게 한 나라의 특색이 살아있는 거리를 만나는 것, 이게 여행의 재미 아닐까요? 대만의 초대 총통 장제스를 기리기 위한 타이베이의 대표 관광지 중정기념당입니다. 매시 정각마다 의당대 교대식이 열리고 넓은 광장은 시민들의 생활문화 공간이 됐습니다. 제가 흥미로웠던 거는 전시 배치였는데요. 공간 1층에는 장제스 총통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장제스는 일제감정기 시절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했고 여기엔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훈장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대만이 지나온 시간을 엿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실제 사람이 앉아있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제가 대만 관광을 왔답니다. 재밌게 보고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권위주의의 독재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의 꽃을 피운 과정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1947년 2월 28일 228 사건이 일어나고 2년 뒤 계엄령이 선포됩니다. 1979년 세계 인권의 날에는 메이라디오라는 잡지를 중심으로 가오슝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1990년 3월 바로 이 광장에서 학생들의 농성이 시작됩니다. 대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곳이네요. 대만이 우리나라랑 역사가 되게 비슷하거든요. 제가 지금 걸어온 이 루트가 다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독재정치가 있었던 그 기념관 바로 옆에 어떻게 이 나라가 자유를 얻어냈는지 이렇게 기념하고 있는 게 되게 좋네요. 대만 여행 첫날에 오셔서 대만의 역사를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배치가 너무 잘 돼 있다. 대만을 처음 설립한 사람 옆에 어떻게 민주화를 이루어냈는지에 대한 너무 직관적으로 정리가 돼 있으니까 대만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엄청 높게 올라갔어요. 그리고 2007년 장제스를 기리던 이 광장은 자유광장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타이페이에 오면 무조건 들려야 하는 1순위 타이페이 101 타워입니다. 지진과 태풍이 잦은 대만의 자연환경 속에서 대나무처럼 유연하면서도 굳건하게 뻗어나가는 대만의 생명력을 담아낸 101 타워. 건축가 리쯔위안의 설계로 2004년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세워집니다. 잘 보아서 재밌습니다. 타이페이 동물원? 어딨어 타이페이 동물원? 아이고. 우와. 뷰티풀. 어머 내 날개가 여기 있었네. 이 건물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건 87층과 92층 사이에 있는 황금빛 윈드단포입니다. 지진과 태풍, 끊임없는 시련 속에서도 건물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660톤의 이 댐퍼. 번영도 하나가 지금 이 큰 빌딩을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저는 왜 이런 밤티 같은 캐릭터가 이 101의 상징일까 했는데 이게 밤티가 아니라 고마운 거였네요. 고마워 따봉 윈드댐퍼야. 얘를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얘 왠지 이거는 이 초록색에 나오는 거 아니야? 이 구멍으로 사실 보이는 거 아니야? 안 보이네? 역시 야르. 하울롱 웨이팅 서티비냐? 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 기다리면서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대만의 미식의 대명사 딘타이펑입니다. 원래는 식용유를 팔던 조그만 가게였는데요. 장사가 어려워지자 가게 한쪽에서 만두를 팔기 시작한 게 지금의 딘타이펑이 됐습니다. 저 이거 안 시켰는데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잘못 눌렀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직원분이 잘못 주신 거였어요. 근데 그냥 서비스로 먹으래요. 됐어요. 나 서비스 당첨됐어요. 유리창 너머 묵묵히 만두를 빚는 요리사와 눈이 마주쳐도 모든 걸 챙겨주는 세심한 서비스까지. 근데 정말 이상하게 제 입맛에는 진짜 별로였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막 맛있는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만두피 이렇게 두꺼운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 돼지고기의 맛이 좀 느끼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티모한이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배부르고 음식이 조금 느끼합니다.
101 타워를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노을 스팟 샹산입니다. 이름에 코끼리의 샹을 쓸 만큼 코끼리를 닮은 형상의 산인데요. 오늘은 저의 대만 친구 조이와 함께합니다. 제가 작년에 여행 가면서 만났던 친구인데 시간이 어떻게 맞아가지고 오늘 만나게 됐어요. 이 아파트 비싼 아파트래요. expensive apartment.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43억. 43억짜리 아파트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렛츠고 올라가 보겠습니다. How long time? Maybe 30. 제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주는 조이입니다. 끝없는 계단을 올라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쯤 타이페이의 도심 전체와 101 타워가 한눈에 들어오는 압도적인 풍경이 펼쳐집니다. 잠자리가 엄청 많이 나요. 조이 인조이. 여러분 여기 엄청 힘들어요. 경사가 거의 90도요. 건물에 에스퍼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세요? Taipei Dome. Ah. They're having concert over there. This building is Taipei Dome? Yeah, Taipei Dome. I see that. 엄청 큰 검이 있다. 우와. 일몰 시간이 되자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반짝이는 101 타워를 볼 수 있었는데요. 거기에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에스파. 대만의 붉은 노을 속에 온화하게 녹아드는 전경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올라온 수고로움이 싹 잊혀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번쯤 와볼만 합니다. 아이폰은 이렇게 나오는데 제 화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완전 잘 보인다. 제가 4K로 한번 찍어볼까요? (1일) 차의 마무리는 1987년 개장한 타이페이에서 가장 오래된 야시장 중 하나인 라오어제 야시장입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화려한 장식의 사당 추유궁이 웅장하게 맞이해주는데요. 입구부터 줄을 서서 먹는 화덕만두, 후자오방에 고기 굽는 연기가 골목을 가득 채워주는데요. 안에 부추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여기 현지 대만 친구가 추천해주는 대만 야시장 오면 꼭 먹어야 하는 리스트를 한번 먹어봤습니다. 저희는 이거를 좋아해요. Yes. It's fruit tea and it's pretty fresh. Do you like it? 니글니글. What is that? 미니스 oily. Also, My stomach is so oily. 아니 이거 손 다 잘라놓는 거 뭐냐고. 대만 여행의 깊은 흥미를 완성하는 건 이 야시장 골목의 시끌벅적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타이완 피넛. 약간 그 스윗 타이완 피넛. yeah, yeah. Bye bye. Thank you. I contact you. Bye bye. 2일차의 아침은 대만의 식문화를 상징하는 1위 조식 맛집 후앙또우장입니다. 1958년부터 정통 방식을 고수하며 이어져 온 이곳은 아침 일찍보다 새벽 5시부터 상가 건물 2층 전체를 둘러쌀 만큼 긴 줄이 늘어서 있는 곳입니다. 1번이랑 32번이랑 45번. 배를 채우고 찾은 것은 대만 근대 산업의 유산이자 문화예술의 거점인 화산 1914입니다.
10년 가까이 방치되고 철거될 위기에 처했었는데 한 극단이 이 폐공장에서 공연을 올리는 걸 계기로 오늘날의 복합문화공간으로 탄생됐다고 합니다. 너무 귀엽다 진짜. 버려진 일제감정기의 산업유산을 헐지 않고 대만 특유의 감성과 수공예적 디자인으로 고스란히 채워놓은 대만 사람들의 센스가 돋보이는 공간이었습니다. 이거 영이랑 철수인데 왜 여기 있어? 정말 맛있게 먹어. 잘 먹어. 사장님께서 사라고 나를 계속 설득하셨어. 여기는 대만에서 가장 오래되고 아름다운 절 용산사입니다. 지난 300년간 온갖 태풍과 지진 그리고 전쟁의 비극을 겪었지만 관음보살상만큼은 훼손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곳이 더욱더 시민들의 정서적 안식처가 된 곳인데요. 저도 이 절에서 대만의 유명한 점괘 체험을 해봤습니다. 반달 모양의 나무 조각, 뿌아꼬이를 던져서 신에게 뜻을 묻고 개를 뽑는 과정이 정말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는 뒤집어지고 하나는 안 뒤집어졌으면 점괘를 봐도 허락한다는 뜻이거든요. 99번을 뽑았거든요. 3번 연속으로 이렇게 한 개는 뒤집어지고 한 개는 안 뒤집어지 이게 나온다면 일본 도쿄에서 봤던 운세랑 똑같이 나온 거 같나요? 불교의 관음보살뿐만 아니라 도교의 바다여신 마조, 관우, 심지어 인연을 맺어주는 월화노인까지 한 공간에 차려진 모습에서 대만 사람들의 다채롭고 포용적인 신앙 문화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시험 합격.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광선제군이라고 하십니다. 생전의 재정의 발각. 이분은 바로 인내의 힘을 길어줄 수 있는 인연의 붉은 실이 있습니다. 이 붉은 실. 용산사 바로 옆에는 청나라 말기부터 일제감정기까지의 골목 풍경이 보존된 보피랴오 거리입니다. 솔직히 저는 막 엄청 특별하다고 생각 들지는 않은 거리였습니다. 그냥 용산사 들린 김에 거쳐가는 곳 이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허우통 고양이 마을입니다. 5대 고양이 명소로 유명한 곳입니다. 킹가왕같이 시크. 미안, 나 추루가 없는데? 나한테 오는 거야? 나 추루가 없는데? 아, 고양이 인사한다. 이곳은 1920년대 일제감정기 때부터 대만 최대 석탄 채굴량을 자랑하던 광산 마을이었어요. 근데 90년에 탄광이 문을 닫으면서 주민들이 하나둘씩 마을을 떠났고 순식간에 폐허가 될 위기에 처했는데요. 맨날 일어나셔서 이런 경치 보실 거 아니야. 대박. 우와.
미쳤다. 2000년대 후반 마을에 남은 주민들과 봉사자들이 유기묘를 사랑으로 돌보기 시작했고 이게 SNS에 퍼지면서 고양이와 주민이 공존하는 동화 같은 마을로 완벽하게 다시 살아났습니다. 만나서 반가워 내 코짱들아. 너희 혹시 여기 골목 지킴이니? 나 지나갈게. 나 지나갈게. 고마워. 미안해. 탄강마을의 쓸쓸한 폐허를 사람의 따뜻한 관심과 생명 존중의 아이디어로 재생해낸 대만 사람들의 지혜가 돋보이는 동화 같은 마을이었어요. 왜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 너 진짜 예쁘게 생겼구나. 되게 귀엽게 생겼다. 이렇게 조종할 수도 있어. 미쳤다. 산이 겹겹이 보이고 딱 노을이 지는 게 너무 예쁘네요. 지우펀으로 가볼게요. 대만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대표 관광지 지우펀입니다. 이곳은 청나라 시절에 9가구만 살던 오지 마을이었었는데요. 생필품을 사오면 9개로 나누었다는 데에서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해요. 1890년대 금광이 발견되면서 골드러시 번화가를 이루며 작은 상하이라고 불릴 만큼 화려한 시절을 보냈지만 채광 사업이 끝나면서 이 마을은 급격하게 몰락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영화 비정성시를 배경으로 다시 마을이 알려지게 되는데요. 홍등 골목의 분위기가 널리 알려지면서 대만의 독보적인 관광지로 부활했는데요. 인파 대박. 우와, 신기한 거 있다. 우와, 여기 돌이 있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지금 저 비밀 통로 발견했거든요. 이쪽으로 이렇게 쭉 나오면 여기 사람이 완전 많은 곳. 빨리 벗어나야겠어요. 여기. 너무 사람이 많아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30분마다 한 대가 있는데 그 안에 못 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다음 버스 기다리려면 1시간인 거잖아요. 그냥 300위안이래요. 한 명당. 가지고 택시를 타고 가려고 이렇게 택시를 탔습니다. 훨씬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이틀간의 여행을 마치고 저녁에는 K-팝이 흘러나오는 한식 식당에서 컨셉에 맥주 한 잔을 했는데요. 술집에 숙소 근처 묵는 곳이 여기밖에 없었어. 생닭에 그냥 소금만 뿌려서 먹고 싶었는데 여기에 무슨 향신료 같은 거. 이게 대만의 특유의 향신료, 비상, 오향 이런 것 때문이래요. 근데 저는 그 맛이 저한테 맛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생각은 김치 우동 볶음 맛은 아니고 제육 소스에 볶은 우동 맛? 제가 혼자서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서비스 주셨습니다.
저는 대만을 사랑하지만 대만 음식의 그 특유의 대만 향신료가 저한테 막 맛있는 맛은 아니긴 합니다. 택시를 탈까 했는데 그냥 걸어가겠습니다. 어둠이 내린 강가에서 신선한 강바람을 맞으며 조용히 산책하는 현지 사람들을 구경했는데요. 북적이던 관광지를 지나 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강변을 걷다 보니까 대만의 또 다른 안락한 밤 풍경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저의 호텔입니다. 딱 8만 원이 마지노선으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고 진짜 호텔 엄청 쾌적해요. 근데 단점은 방음이 잘 안 된다는 거 빼고는. 여러분 혹시 대만에 왔는데 호텔을 잡고 싶다. 무조건 여기로 오세요. 제가 1박에 3만 원에서 5만 원의 예산을 잡아두고 호텔을 항상 예약했는데 너무 늦게 예약해가지고 여성 전용 호스텔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텔을 자야 되는데 어제 잔 곳은 너무 밤티였어. 1박에 6만 원이었거든요. 좀 먼지가 많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옆방 소음도 너무 시끄럽게 들리고 창문 밖에서 웅웅웅 이런 소리 너무 심하게 들려서. 근데 여기는 진짜 레알 창문 뷰. 진짜 밖에 창문이 있어. 이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다음 날이 밝았습니다. 자정에 타는 비행기여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통으로 시간이 비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갈까 하다가 3일차는 온천 베이토우 마을에서 시작합니다. 이곳은 1896년 일본인 온천 여관이 열면서 대만 최초의 온천 휴양지로 조성된 역사 공간입니다. 자연 친화적인 나무로 만들어진 건물일 것 같은데 원래 철근으로 지어져 있고 이 나무만 덧댄 거라고요. 진짜 상상 이상으로 너무 좋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친환경 목조 도서관을 지나면 옛 온천 대중탕을 보존해 만든 박물관이 나오는데요. 이 건물은 사실 사라질 뻔했습니다. 1913년에 지어진 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는데 이 근처 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이 향토 수업 중에 이 건물을 발견하면서 보존 운동이 시작됐고 지금의 박물관으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유황 연기가 피어오르는 지열곡이 나타납니다. 온천수의 온도가 90도에 달해 일본인들이 지옥곡이라고 부르던 이곳은 난개발로 황폐해졌다가 시민들과 정부의 생태보건 노력으로 맑은 유황천으로 되찾은 곳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좋긴 한데 약간 극한의 체험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아픈 식민의 역사와 난개발의 흔적을 무작정 허물지 않고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정성껏 가꾸어낸 대만 특유의 보존 문화가 깊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단수이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타이베이에서 기차 타고 이렇게 쭈쭈쭈쭈쭈 와가지고 이 베이토우에서 잠깐 찍먹 구경하고 다시 타고 단수이로 가면 돼요.
미니티가 대만의 유니클로라고 하거든요. 이거 완전 요조숙녀 룩인데? 원하는 걸 찾았어요, 여러분. 才让你一穿就有搭配舒适松紧带设，一整天自在舒适。长裤限定优惠590元起。 제가 이거를 글쎄 12,000원에 샀다니까요? 1860년대 항구가 열린 단수이, 대만의 차를 전 세계로 실어보내던 곳이었는데요. 학생 옷 좀 보고 가셔. 어머 나 누구니? 이렇게 찢으면 안에 당면이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뜨거운 비빔당면 고기를 미디움으로 했는데 맵다. 불닭 맵기. 제가 대만 여행 가려고 유튜브 찾아보니까 대만 여행하면 다 식도락밥 붙더라고요. 대만 특유의 양념이 향신료가 엄청 진하게 나거든요. 과자면 과자, 빵이면 빵, 뭐 밥이면 밥, 하나는 치킨이면 치킨. 다 그 특유의 그 대만 향신료 냄새 나는데 그게 당면 넣는 건 맛있어요. 근데 대만 음식이 안 맞아가지고 살 빠져서 가는 것 같아요. 갑자기 엄청 심각한 공부 흘렸어. 국가급 공부래요. 골목에 갑자기 사람이 없어졌어요. 지금 인터넷이 안 돼요. 골목이 이렇게 조용해졌고 문을 다 닫았어. 운영하고 있는데 문을 닫았어. 간판이 반쯤 다 내려가 있어. 공중파. 아, 훈련. 对啊，你自己看他要你充公，就充掉了。 순간 대마다 무슨 일 하는 줄 알고 진짜 무서웠어요. 그래가지고 순간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이냐면 한국인 관광객 나 말고 또 있겠지? 나 말고 다른 한국인 관광객도 있겠지? 막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온갖 사람들이 다 여기에 대피해 있습니다. 4分钟 pass。 푸릇푸릇하다. 푸릇푸릇한. 안녕하세요. 아저씨 지금 뭘 보고 계신 거예요? 뭘 보고 계신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수감자의 야외 활동 공간으로 여기가 야외 활동 공간이었다고 해요. 독방인가 봐.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여기가 영국 영사관이었고 4칸의 지하 감옥으로 개조했어.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습니까? 선생님 서 계시네? 이 선생님은 또 어떤 선생님이실까? 옷을 보아하니 꽤나 높으신 분 같은데? 이분은 어딜 보고 계시냐? 나는 언제까지 여기 갇혀있어야 하나. 단수에 오면 꼭 찾아가야 된다는 사진 스팟 홍마오청. 솔직히 여기가 사진 스팟인 줄만 알고 찾아갔는데요. 의외로 정말 역사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에 나온 그 촬영지가 여기입니다. 엄청 신기하게 생긴 새야. 네, 나 혼자 밥을 먹고. 어머, 뭐 하는 거야 지금? 개
개구리를 먹는 거예요, 지금? 너무 충격적이야. 요리사가 잤던 방인 것 같아요. 주방. 우와. 네덜란드, 청나라, 영국 안에 들어가면 그 시절 방들을 그대로 재현했는데 화장실 진짜 넓으신데요? 생각보다 너무 재밌는 공간이었어요. 네, 이쪽으로 가면 진리대학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학교 진짜 다닐만 나겠다. 우와, 하굣길 진짜 예쁘다. 빨리 떠나간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큰 나무 아래에서 더위를 식히면서 지는 해를 바라보는 게 너무 인상적이네요. 원래는 페리를 타고 저기 다리까지 갈까 고민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여기서 노을을 보면서 이 다리를 보는 게 제일 예쁠 것 같은 거예요. 단수유의 노을은 예로부터 대만 8경 중 하나로 꼽혔다고 합니다. 강변을 걷다가 노을을 보며 노래 부르는 아저씨를 만났는데요. 그 옆에 앉아서 한참을 들었습니다. (3일) 동안 대만을 여행하며 비슷한 것을 봐왔습니다. 버려진 양조장은 예술가들이 살려냈고 문 닫은 탄광은 마을 주민들이 되살렸고 잊혀진 온천 목욕탕은 아이들이 찾아냈고 장제스를 기리던 광장은 자유광장이 되었습니다. 이 여행 끝에 혼자 노래를 부르는 아저씨를 만난 것도 우연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3일간 대만 여행을 함께한 오즈모 포켓포와 포피, 저처럼 기록을 영상으로 남기고 싶은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제가 여행하면서 정말 좋았던 부분을 소개해드릴게요. 이거는 오즈모 포켓4 먼저 알려드리자면 오즈모 포켓3를 쓴 적이 있는데 단점이 이 헤드가 불안하다는 점이었는데 이 헤드 고정하는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안정감이 생겼어요. 가방에 넣어도 고장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딱 화면을 열면 바로 촬영이 되는 모드가 있습니다. 너무 편하게 촬영을 했고 그리고 오즈모 3 말고 4에 추가된 기능이 뭐냐면 여기 안에 버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편해진 거거든요. 이거를 누르면 줌이 됩니다. 따란! 그리고 이게 조이스틱으로 이렇게 확대하고 줄이고 확대하고 줄이고 이거 할 수 있거든요. 오즈모 포켓 3 같은 경우에는 이거 여기 화면을 터치해가지고 조이스틱을 이렇게 변경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게 생긴 거야. 그럼 이 버튼을 누르면 그냥 이 줌으로 바뀌었다가 또 이 버튼을 누르면 이걸로 됐다가 너무 좋았던 거. 내부 포켓 내부에 저장 장치가 생긴 거예요. 이거 진짜 SD 카드 저 한 번 놨었어요. 안 쓰고 지금 제가 180개의 영상을 찍었거든요. 아직도 4시간이나 더 찍을 수 있는 거야. 정말 좋았던 기능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것 또한 굳이 전원 안 눌러도 이렇게 회전하면 바로 전원이 꺼집니다. 와우. 이거 나한테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여기 붙일 수 있는 요 삼각대가 있습니다. 짜란! 여기 안에 아래에 삼각대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찍으면 완전 컴팩트한 기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조명이 보이세요? 여러분, 조명이 생겼어요. 힘들게 대왕 조명 안 가지고 다녀도 되고 그냥 이렇게 컴팩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겁니다. 와우. 마이크도 그냥 전원을 켜면 그냥 내가 뭘 조작할 필요가 없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저같이 기계치들에게 엄청난 카메라인 거죠. 근데 이렇게 대왕 가방 여행하면서 짐도 많은데 이걸 어떻게 들고 다닐까요? 그래서 이 보조 가방도 같이 줍니다. 여행 다닐 때 삼각대 넣고 조명 넣고 이거 컴팩트해. 너무 좋아. 초롱! 이거는 포피입니다. 아까 그 오즈모 4랑 기능이 거의 비슷한데 유독 달라진 게 보이죠?
바로 눈알이 2개가 달렸다는 겁니다. 이 눈알이 2개가 달렸다는 건 뭐냐? 줌 기능이 업데이트됐다. 저는 사실 줌 땡기면서 촬영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가까운 것보다 더 멀리 촬영하는 걸 좋아합니다. 12줌까지 되는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S로 시작하는 카메라를 써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딱 한 번 쓰고 못 썼어요. 왜냐면 초점이 안 맞고 너무 흔들리고 그래가지고 보는 제가 멀미가 날 것 같았거든요. 이게 짐벌 카메라잖아요. 그래가지고 저처럼 무지하게 움직이는 사람들도 할 수 있고 저처럼 기계치들도 사용할 수 있는 너무 컴팩트한 기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기록용 카메라 하나 사고 싶다. 나는 기록을 남기고 싶다. 그걸 뭐 사냐? 그냥 이거 사세요. 포켓4는 정말 가볍고요. 뷰티 모드, 야간 모드에 조명도 있습니다. 2대 다 4K 240프레임 슬로우 모션이 되는데 고양이가 저에게 귀엽게 걸어오던 장면 이걸로 찍은 겁니다. 거기에 포켓4P는 줌이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저처럼 숲이 아닌 나무를 보는 사람들에게 제격인 카메라입니다. 기록을 영상으로 남기는 것 그냥 단순한 여행이 나만의 영화로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오늘의 대만은 몇 년 후의 대만과 다르겠지만 제 영상에 남아있는 대만은 그대로겠지요? 빠르게 변해가는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간직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아저씨도 아마 같은 이유로 매일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닐까요? 흥얼거리는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여기는 타이페이였습니다.